안녕 얘들아, 노베를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노베 출신, 노베 전문가, 노베의 주치 윤구영이야. 지금 2028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아직 확정이 아니야. 11월에 공청회 진행 예정이고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현 중3부터는 큰 영향은 없을 건데 물론 중3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 거야. 어떤 게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일단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수능은 9등급제 그대로 유지가 되지. 내신이 5등급제로 변경이 되면 1등급이 10%까지, 그리고 2등급은 거기서부터 24%, 3등급은 거기서부터 32%씩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되 상대 등급을 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수능 9등급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수능은 또 거대한 시험이니까 이걸 5등급제로 분할하면은 최저 맞추기도 그렇고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 두 번째가 내신의 논술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 사실 이거는 웬만한 학교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지. 근데 객관식의 비중을 좀 더 줄이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져. 그 말은 앞으로는 논술과 서술형을 계속해서 더 늘려갈 예정이고, 나아가서는 수능에도 논술과 서술형을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실 이게 관건인데,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뀐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싹 다 통합이야. 이제 문이과 구분도 없고 모든 과목을 다 쳐야 되는 거지. 근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왜 그러냐면 심화 수학이라는 게 절대평가로 반영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시 선발 비중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시 선발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수능에 대한 역할을 줄이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일단 내신 5등급제로 하는 이유는 정시 파이터 비율을 낮추려는 의도야. 내신 한번 놓치면 자퇴하는 학생이 꽤 많지. 그리고 고2 때부터 정시 파이터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어. 이런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1등급을 놓쳐서지. 그러니까 1등급 비중을 늘리면 조기에 포기하는 일은 당연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그만큼의 내신의 변별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 지금 4%가 1등급인데 바뀌게 되면 10%가 1등급이거든. 그러면 현재 2등급이 1등급이 된다는 얘긴데 상위 4%와 상위 10%는 실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 그러면 이걸 대학이 인정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학 자체에서 별개의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테스트할 지표를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수능 문제 유형. 지금처럼 객관식 위주로 출제되는 건 100% 동일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교육이 늘어나는 걸 우려한다고 얘기를 했고 논술 서술형으로 바뀌게 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수능 문제 유형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야. 세 번째가 통합 과학, 통합 사회인데 사실 이게 완전히 베일이야.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로 놓을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야. 만약에 현재 고1들이 학습하는 범위로 제한을 한다면 현재의 과탐, 사탐의 역할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추가 지표가 될 걸로 생각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지.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과목별로 해보면 수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목차가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공부하기에는 수월해질 거야. 게다가 확통이 의무가 되는데 확통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이해를 해보면 성실도를 체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 다른 과목은 개념 이해로 풀려나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 근데 확통은 개념 이해보다 언어로 전달한 상황 이해가 더 중요해. 당연히 경험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실도의 정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다만 이건 리스크가 확실히 있긴 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초월함수 미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심화 수학을 의무적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 그러면 서울대가 투과목 제2외국어를 의무적으로 반영했던 것처럼 될 수가 있다. 국어는 거의 동일할 거야. 화법과 언어는 소통 능력을 보고 독서와 작문은 정보 전달 및 이해 능력을 보고 그리고 문학은 범시대적 공감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기존과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해. 문제 배치가 바뀔 수는 있어도 문제 유형이나 지문 유형이 크리티컬하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여. 관건은 사회과학이지. 완전 베일에 쌓여버렸어. 오히려 기존의 국영수에서 사회과학으로 화두가 넘어가는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교육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 심지어 이걸 발표한 교육부 본인들도 이거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공표를 했지.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손해보는 대상이 존재해. 현재 중3 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재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사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는 항상 그래 왔거든. 근데 수능이 시행된 이후부터 최근 20년까지로 본다면 가장 지각 변동이 심해. 그 이유는 수학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바뀌는데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로 바뀌지. 상위권 이과면 확통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미적분이랑 기하 공부한 걸 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지. 게다가 탐구도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 심지어 과학조차도 그렇고 사회는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최상위권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 하지만 최상위권은 어차피 내신할 때 공부를 다 열심히 했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보다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아직 정확한 건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첫 번째가 국어다. 국어가 대장이다. 문해력이 미래일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가 수학의 학습 방향이 바뀔 것 같아. 나는 사실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수학은 목차를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유형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나고 개념과 목차를 기반으로 하는 공부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거지. 물론 확통은 양치기가 필요하지만. 자, 일단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 더 정확한 거는 또 나오게 되면 11월 초에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분석해서 다시 영상 올릴 테니까 도움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답변해 주도록 할게. 그럼 너희들의 완치를 빈다.